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각자의 진로에 따라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은 국어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심화국어 과목의 이해를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교사 원현아입니다. 그리고 심화국어 과목 이해를 도와주실 선생님 최호준 선생님과 장준혁 학생, 김창수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심화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제를 제시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문제에 대한 답을 추측하면서 따라오시면 오늘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국어는 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등 국어 관련 학과 지망 학생에게만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네, 학생들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김상수 학생은 왜 심화국어가 국어 관련 학과 지망 학생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존에 배웠던 국어 내용을 심화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경영, 경제 등의 분야의 진로를 희망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수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최효준 선생님 어떤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심화국어 과목은 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등 국어 관련 학과 지망 학생에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더불어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 분야의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자신이 선택한 전공 분야의 내용을 학습하게 될 텐데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려면 폭넓은 어휘력, 언어적 사고력, 이해 능력 및 표현 능력이 필요합니다. 심화국어에서는 공통 국어에서 기른 국어 능력을 심화, 확장하여 앞서 말씀드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심화국어를 이수한 학생들은 향후 대학에서 원활하게 학업을 수행하면서 학문을 탐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심화국어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심화국어란 과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화국어는 초, 중, 고, 공통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학문 분야에서 학습과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고급 수준의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은 고전 읽기 과목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선택 과목 중에 실용 국어도 있던데 심화 국어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심화 국어와 실용 국어 모두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하여 개설된 과목입니다. 상급 학교에서 필요한 학문적 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 국어와 달리 실용 국어는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국어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실용 국어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실용국어와 심화국어에 대한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심화국어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국어에서는 국어 문법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네, 장준혁 학생은 왜 심화국어에서 국어 문법을 중심으로 학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나요? 앞서 최호준 선생님께서 심화 국어는 학문 탐구를 위해 국어 능력을 배운다 하셔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장준혁 학생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자, 최호준 선생님 어떤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장준 학생이 잘 맞췄네요. 심화 국어에서는 듣기, 말하기, 쓰기 등의 국어 영역을 통합하여 학습하게 되는데 그 학습 내용을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와 문화 활동,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으로 나누어 배우게 됩니다. 네, 영역을 통합하여 학습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화국어의 학습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4개의 영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이를 목적과 대상에 맞게 조직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 및 학술 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서 정보를 수집한 후에
그 정보를 조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활동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활동이 대학 진학에서 도움이 될까요? 네, 대학교에서는 학술 정보를 이해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그 내용을 표현하는 활동은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영역에서도 무엇을 배우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영역에서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논점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을 배우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담화와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활동과 토론 활동, 집단 의사결정 단계 실습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네,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언어 예술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공동체 언어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이 글씨 어떤 글씨인지 알겠나요? 네, 배경음악 아닌가요? 저희들은 보통 부금이라고 말하죠. 네, 맞아요. 선생님 세대에서는 부금이라고 하면 그것이 BGM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 문화를 이해하거나 뇌생남, 앵그리맘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진 방법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 등이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 영역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 영역에서는 학문 활동을 하면서 쓰기 윤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글쓰기 태도를 배우게 되며 특히 매체 자료를 이용할 때에 윤리적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표절 기준, 저작권, 인용 방법 등의 쓰기의 윤리와 매체 이용 윤리, 발표 예정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심화국어에서 배우는 내용을 네 영역으로 나눠서 세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 혹시 더 질문할 게 있을까요? 선생님, 각 영역에 대한 활동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실제로 수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 기준에서 제시하는 평가 문항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겠어요? 첫 번째 문항을 먼저 볼게요. 표절 기준, 저작권, 인용 방법 등의 글쓰기 윤리를 먼저 학습을 하고 학습한 쓰기 윤리를 준수하여 글을 쓴 후에 자신이 쓴 글을 보면서 글쓰기를 성찰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항을 볼게요.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비판적으로 탐구한 후에 선정된 정보를 청중과 목적에 맞게 조직한 후 연구 보고서의 개요를 씁니다. 다음으로는 작성한 연구 보고서의 개요를 발표하고 초고 쓰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심화국어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통지표에서 심화국어의 과목 평균은 기재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네, 김상수 학생은 왜 과목 평균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나요? 어디선가 체육교과는 과목 평균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화국어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당연히 평균 점수가 기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김상수 학생의 설명 어떤가요, 선생님? 안타깝지만 정답은 X입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김상수 학생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체육, 운동과 건강과 같은 일반 선택 과목의 체육, 예술, 교과 영역의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등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교과 영역의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와 같은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등이 모두 산출되어 성적 통지표에 기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화국어는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가 기재됩니다. 주목해 볼 것은 성취도가 3단계로 기재된다는 것과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어떻게 기재된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성적 통지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정확히 이해될 겁니다. 단위수는 일주일에 해당 교과 수업이 몇 시간인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고, 원점수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 과목 평균은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입니다. 성취도는 3단계로 나누어 산출하니까 A, B, C로 기재될 겁니다. 수강자 수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면 수강자의 30.2%가 A를, 45.3%가 B를, 24.5%가 C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성적표를 받은 학생은 성취도가 A니까 수강자의 상위 30.2% 이내에 성취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취도 A의 분포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해당 과목은 성취도 A를 취득하기 어려운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김상수 학생이 잘 이해했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심화 국어를 이수하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김상수 학생과 그 장준혁 학생의 진로 희망을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네,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심화국어 과목은 폭넓은 어휘력과 언어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므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학자, 언론인, 중등교사, 작가, 평론가, 통역사 등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문예창작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언어학과, 광고홍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등의 언어 및 언론 계열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에 학교 사정에 따라 심화 국어를 선택함으로써 이수를 포기해야 하는 과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외교관이 꿈인 학생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에 심화 국어와 심화 영어 중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심화 국어를 선택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김상수 학생이 물리치료학과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실용국어보다 심화 국어를 이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고, 장준혁 학생처럼 사회적 약자를 하루빨리 돕고 싶은 마음으로 조기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심화 국어보다는 실용국어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야 선생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네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라도 학교의 여건, 진로 목표 등 학생의 사정에 따라서 적합한 선택 과목이 다를 수 있으니 학생 자신이 미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선생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선택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나누었던 대화를 간략히 정리하면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효준 선생님과 장준혁 학생, 김상수 학생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